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정전도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굉장히 흥미있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뭐랄까, 이 적그리스도나 일루미나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준비했어요. 로마와 뉴월드 첫 번째 이야기, 2500년 전의 그림자 정부라는 제목입니다. 일루미나티에 대한 분석이면서 동시에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본 게시탐정이 줄기차게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논란이 많고 많은 것이 바로 신세계 질서의 단일 세계정부는 어디를 베이스로 두고 있냐는 겁니다. 사실 이 논란은 세대주의 종말론이 처음 태동해서 체계를 갖춘 후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온 토론이었는데, 대체로 세계정부의 베이스를 구로마의 영역인 유럽 혹은 미국 또는 로마 카톨릭으로 보는 시각이 천하 삼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외의 의견은 잘 없어요. 본 게시탐정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함에 있어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대한 숙지와 분석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유인즉슨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 일루미나티라 혹은 또 프리메이슨이라고도 일컫는 신세계 질서의 음모 세력들이 결국 만들고자 하는 그 최종적인 모습이 바로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결말을 미리 보고 분별한다는 거죠. 의미 없는 음모론 파리로는 근원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일루미나티가 저질렀다는 혹은 연관되어 있다는 끝없이 많고 많은 개별 사건들을 나열하는 것은 밑도 끝도 없는 도마뱀 꼬리 자르기일 뿐이지 진정한 일루미나티의 전모를 분별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고요. 해당 유튜버가 돈 벌고 배불리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요. 세계 정부의 베이스가 유럽이냐 미국이냐 로마 카톨릭이냐 하는 논쟁에서 본 게시탐정은 단연 유럽 쪽에 한 표 던집니다. 로마 카톨릭은 엄밀히 따지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대상 제외입니다. 거의 해병대 기수열애라고. 미국은 정말 많은 분들이 세계 정부의 베이스로 생각하시지만 성경에서 미국에 대한 예언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사실 미국에 대해 이런 시각이 나온 것은 본 게시탐정의 4대 금강 중에 한 분이기도 하며 미국 성경 침례교회의 거두이기도 한 피터 러크만 박사님의 견해가 지대한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미국을 세계정부의 베이스로 보는 견해가. 본 게시탐정의 4대 금강 중에 피터 러크만 박사님을 제외하고 세 분, 헬린즈 목사님, 존 해기 목사님, 살렘 키르반 박사님은 모두 세계정부의 베이스를 유럽으로 옳게 지목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다니엘서에 예언된 넷째 짐승이 로마 제국이고 그 짐승에 의해서 난 10뿔이 유럽 10개국을 주축으로 한 유럽 합중국이라서 세계정부의 베이스가 유럽이냐 한다면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목격한 환상과 상징을 풀어내는 것과는 별개로 좀 더 역사적이고 실무적인 분석이 더해져야만 하죠. 본 게시탐정은 일루미나티가 저지른 각계 사건에 집중하기보다 일루미나티의 근본 교의와 개념들이 어디서 기원했는지를 제가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연구의 방향을 잡았는데, 돈벌이에는 썩 도움 안 됐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알 수 있었어요. 그 무슨 그림자 정부나 마지막 신호 이런 책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루미나티는 절대로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상황 봐가면서 공작을 하지 않습니다. 저들만의 철저한 매뉴얼이 존재해요. 가장 유명한 시온의 치쿤서, 시온 의정서라고도 하는 시온 지도 장로 정회의 의정 치쿤서라고 하는 그 책은 위서 논란이 있어요. 그리고 출처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루미나티의 사령탑인 300인위원회, 거기에 300위원 중 하나인 허버트 조지 웰즈가 집필한 세계혁명계획은 명백한 지침서입니다. 그 지침서의 내용은 신세계 질서의 중요한 방침과 지침 개념들을 담고 있고 각각이 모두 다른 것에서 기원해서 세계혁명계획으로 종합된 거죠. 하나씩 짚어보자면, 대표적인 것만 짚어보자면요, 기본적인 통치 이념은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기원했습니다. 이거 제가 방송 한 편 다뤘을 거야. 세계정부의 종교 이념은 영지주의 그노시즘에서 기원했습니다. 세계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필수적인 중간 단계인 인구 감소의 당위성은 멜서스의 인구론에서 기원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정부 조직인 지상 정부의 이면에 누상 정부를 두어 실권을 쥐고 사실상 조종하고 지배하는, 쉽게 말해
단일 세계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단계로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그림자 정부를 두고 있는 지금 같은 이런 개념은 과연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바로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존재했던 고대 로마 공화정입니다. 다니엘서의 예언만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역사적이면서도 실무적인 이유가 단일 세계정부의 근원을 구로마에서 찾게 하는 겁니다. 자, 로마 공화정이라면 너무 익숙한데 이게 어떻게 2500년 전에 존재했던 그림자 정부일 수가 있을까 의아할 수 있어요. 본 게시탐정이 로마사를 좀 공부하면서 그림자 정부의 지배를 받는 지상 정부의 모습이 완전히 겹쳐지면서 진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물론 현재 그림자 정부의 모습과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저들이 자신들의 체제를 로마 공화정에서 도입해봤다는 것 정도는 오늘 설명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께서도 정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보실게요. 로마의 원로원 및 인민이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로마 공화정. 기원전 509년에 이제 주전 509년에 수립되어서 주전 27년까지 482년 간 존속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제국의 영토 대부분이 그 시기에 이제 완성이 됐죠. 로마 공화정은 이제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귀족과 평민의 법적 평등은 명시되어 있지만 당연히 어림 택도 없는 소리고 귀족과 평민은 엄연히 분리된 별개의 신분 계층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로마 공화정이 원로원이라고 하는 의회에서 통치를 하고 집정관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에 해당하는 직책을 선출해서 국정을 맡았다고 생각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원화된 두 개의 정부가 양립하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하나는 원로원을 중심으로 한 귀족들의 정치체제입니다. 하나는 민회를 중심으로 한 평민들의 정치체제인데 그렇다 보니 로마 공화정은 원로원과 민회라는 두 개의 정부가 나란히 존재했고 원로원에서는 집정관과 법무관, 민회에서는 호민관을 선출해서 각각 귀족과 평민을 대표하여 국정을 맡도록 했죠. 대외적인 국가 원수이지만 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집정관과 그런 집정관을 보좌하여 대내적인 행정 수반으로 국정 실무를 맡는 법무관은 원칙적으로는 로마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되지만 조금 복잡한 설명을 빼고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백인대의 집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100명이 모여서 한 묶음 이런 뜻이에요. 그 백인대. 백인대장이 그 백부장이잖아. 어쨌든 이렇게 불리는 돈 있고 빽 있는 엘리트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자리였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재산 보유 순서대로 투표권을 매기거든요. 일반 평민들 100명의 표가 엘리트의 한 표보다 가치가 떨어지게 환산됩니다. 그러니 결국 말이 보통 선거지 엘리트들이 지명하는 거였죠. 이렇게 선출된 집정관과 법무관이 원로원을 대변하여 국정을 맡고 그나마 일반 평민들의 투표로 뽑히는 대표자가 바로 호민관이었습니다. 호민관은 이제 원로원의 간섭을 안 받는 자체 사법권, 입법권, 호민관에게 위해를 입히면 반역으로 간주하는 신체 불가침권, 그리고 원로원의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현재 대통령과 진배 없는 그 당대의 집정관과도 권한이 다르지 않은 막강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평민들의 기구인 민회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당연히 민중의 대변자가 돼야 됐죠. 그래서 호민관이잖아요. 지킬 호잖아요. 민중을 지키는 관리. 그리고 이게 로마어 원어로도 이제 민중들의 지휘관이라는 뜻이래요. 호민관이. 그러니 조감해보면 로마에는 원로원과 민회라는 두 개의 정부가 있고 집정관과 호민관이라는 두 명의 지도자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정부는 민회이고 자신들의 지도자는 바로 호민관입니다. 민중들 자신이 참여하는 정부이고 자기들 손으로 선출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근데 이 호민관이 만약 원로원의 앞잡이라면 어떨까요? 결국 민회는 지상정부, 원로원은 그 지상정부를 뒤에서 조종하는 그림자 정부라는 한 폭의 멋진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민회가 일반 정부라고 한다면 원로원은 그림자 정부이고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일반 정부인 민회를 조종하는 원로원이 바로 일루미나티에 해당하는 딥스테이트인 겁니다. 일루미나티의 사령탑인 300인 위원회가 하필 300명인 것도 로마 공화정 때 이제 원로원의 의원 수가 300명이었던 데서 유래했을 거예요. 즉 일루미나티의 300인 위원회는 과거 로마 원로원의 세계급 확장판이라 해야 되겠네.
이거 어디서 들어보신 분 손? 호민관이 원로원의 하수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호민관에 출마할 정도 유력자라면 사실상 평민을 넘어선 준귀족에 가까운 엘리트입니다. 과거 프랑스 혁명 때 제3신분, 평민이라고 하기는 좀 귀하고 귀족이라 하기는 좀 아리까리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게다가 1년 남짓한 임기를 마치면 원로원 귀족에, 그러니까 원로원 의원 귀족에 이제 입후보하기 때문에 평민을 벗어나서 진짜 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귀족으로 신분 상승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호민관으로 있을 때 원로원 비위를 거슬러서는 절대로 안 되고, 결국 호민관 역할은 민중을 보호하고 이끈다는 원래 의미와 달리 원로원의 앞잡이로서 민회를 통제하고 평민들을 관리하는 하수인인 겁니다. 이것을 지금 버전으로 보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일루미나티의 앞잡이인 것과 같고, 민주주의에 운운하며 국민들이 주권을 가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림자 정부가 지배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있어도 감히 그 일루미나티에 대항하여 제대로 힘을 쓰기 어려운 것이고, 애초부터 그럴 생각도 없이 그 막강한 대권이란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죠. 물론 그 로마 공화정 때에도 그라쿠스 형제로 대표되는 깨어있는 호민관들이 있어서 자신이 가진 강력한 호민관 특권을 유감없이 휘둘러 민중들을 위한 정치를 펴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원로원 최종 권고라는 원로원의 비상대권이 가동하여 그런 호민관들을 비명 행사하게 만들고 다시 나라와 민중들을 원로원의 손아귀에 굴려먹었던 겁니다. 호민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걸 국가 반역으로 규정하는 신체 불가침권을 부여하고서도 그런 호민관이 자신들에게 반기를 들면 가차없이 처단하는 것이 로마 원로원의 본색이었습니다. 그림자 정부의 압도적인 힘 앞에 표면적 정부와 지도자는 추풍낙엽이란 거죠. 뭐 링컨 케네디만 봐도 그렇잖아. 결국 민중들이 뽑은 호민관은 그저 바지 사장일 뿐, 로마의 최고 통치자는 엘리트들이 뽑은 집정관과 법무관이었으며, 이 두 관직은 대환란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역할 분담을 예표한 것입니다. 세계 정부의 대외적인 국가 원수이며 군사령관인 적그리스도가 집정관에 해당하죠. 대내적인 행정수반이며 행정장관인 거짓 선지자가 법무관에 해당합니다. 좀 더 쉽게 퉁치면 총통과 총리예요. 굳이 총리인 거짓 선지자에게 선지자라는 다소 종교적인 직함이 붙는 이유는 카이사르 이래로 로마의 최고 지도자에게 수여되는 대신관 직위가 폰티펙트 막시무스라고 하는 그 직위가 거짓 선지자에게 주어졌기 때문일 겁니다. 뭐 지금은 이게 가톨릭 교황이 달고 있는 타이틀 중에 하나긴 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제치고 거짓 선지자가 대신관에 임명된 이유는 당연히 그때쯤 되면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 즉 신이라 칭하고, 거짓 선지자는 그 새로운 신,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워 사람들에게 경배할 것을 강요하는 대신관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종교적 명칭 때문에 이 둘째 짐승을 가톨릭 교황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어쨌든 바로 이러한 이유로 그림자 정부의 시스템은 로마 공화정에서 기원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지상 정부인 민회와 그림자 정부인 원로원이 양립하는 체제로 가다가 민중의 지지도 받으면서 원로원도 건드리지 못하는 카이사르라고 하는 초월적인 지도자가 등장하고, 그가 암살당하지만 곧바로 등장한 후계자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로마 공화정은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수립됩니다. 이 또한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여 제대로 패권을 지는 것을 연상시키죠. 아우구스투스 때에는 더 이상 민회와 원로원이 양립하는 게 아니라 아우구스투스 자신이 제1시민, 프린키페스라고 하는 제1시민이자 임페라토르라고 하는 로마군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원로원을 지배하고, 동시에 호민관 특권을 흡수하여 민회까지 장악해 완전한 단일 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림자 정부의 엘리트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옹립한 지도자잖아요. 그리고 일반 민중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지켜줄 호민관으로 여기게 되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겁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은 수립되고 서기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무너진 후에는 정신적으로는 로마 카톨릭으로 이어지고 실무적으로는 유럽 합중국으로 개성되어 단일 세계정부의 수립으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게시탐정은 로마를 계승한 유럽 합중국 외에
단일 세계 정부의 베이스는 없으며 유럽을 주시하지 않으면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는 것은 음모론 장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2000년의 세월을 사이에 두고 그림자 정부의 틀을 깨부수고 민중을 위한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두 지도자, 한 사람은 2000년 전에 있었고 한 사람은 2000년 후에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로마와 뉴월드 2부에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